광주 지역 의원들이 이 무등산 산행 모임을 갖고 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이 주도적으로 나서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네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새해 들어서 7명의 의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거네요. 예, 함께 모였습니다. 예. 이 모임은 연말에 계획돼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예, 연말에 연초에 함께 등반을 하면서 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해서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것인가 의논을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을 해 오면서도 최근에 몇 가지 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또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약한 것이 아닌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네. 성찰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자.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국정원 사건 문제라거나 또 이 국회 내에서의 민생 문제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외관상 그렇게 드러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회가 지금 한 1월은 열리지 않으니까 예. 이때부터 좀 더 내실 있는 변화와 혁신을 기하자 이런 의논이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각오를 다질 때 말이죠. 예. 또 흔하게 쓰는 말 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또 주도적이란 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주도적이라는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주도적이라는 말이 무언가 하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주장이 돼서 이끄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리에서라기보다 좀 자발적으로 한다. 외관상 봐서는 위기가 되니까 네. 이렇게 미봉책으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예, 주장을 해서 앞장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1년 동안 사실 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예. 1년 동안 해오지 못한 일들 올해 뜬금없이 지난 1년 전과의 그 모습을 탈바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1년 전에 일체 무슨 그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느냐. 예. 자성과 반성은 상당 부분 있었는데 우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투쟁 또 국정감사 또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그 민생 법안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그 농민을 위해서나 또는 이 노인들 또 소외계층 등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의 그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내부적인 그런 것은 밖으로 표현이 덜 됐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한다. 이렇게 국회를 안 가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매일같이 시당에 와서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도록 해서 오늘 고충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매일 나와서 한다. 또는 이 주민들과의 다가가는 간담회를 예. 열어서 시민의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걸 정책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와 같은 외관상의 개선책을 좀 행동에 로 옮길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충센터는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이제 매주 오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고 교대로 또 지역위원장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대화로 통해서 듣고 그 민원이 풀 수 있는 거라면 관계기관하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시민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도 풀어주고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하나의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접수된 민원 같은 거 있나요? 오늘은 당장 이제 아직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센터를 열고 각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하고 오후에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되면 내일부터는 조금씩 그 민원인들, 시민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쌀값 문제로 농민들이 아주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봤습니까? 아유, 그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마치 쌀값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은 그동안 한 8년 동안을 17만 원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8만 8천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하느라고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지금 몇 가지 방법으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노력해왔다는 게 고작 그거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이러한 학생의 현실을 1,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걸 해소한다거나 예. 이런 노력을 하고 법안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혁신을 더욱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잠깐 옆으로 좀 빠졌네요, 얘기가요. 예. 저 주도적으로 하려면은 아무래도 당권도 좀 쥐고 있고 여러 자리에 좀 앉아 있어야 될 그런 형식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시당 차원에 있으면 또 시당 위원장과 각 국회의원들이 하면 또 광주는 민주당에서도 또 민주주의에서도 상징적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함께 간다라면은 적은 거지만 차근차근 쌓여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연초에 뭐 하는 게 이게 그냥 모양 내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정성이 있구나.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모양 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3, 4월 정도만 되면 이번의 경우는 정말이구나 한 걸 제 자신부터 하여튼 열심히 뛰어서 그때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한 거를 꼭 보여드려서 시민의 지지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그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좀 들려주십시오. 그거 보여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건 좀 궁금해요. 주도적 역할을 좀 맡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어쨌거나 결과에 뭐 이런 결과 저런 결과 따지지 않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지도부가 개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새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선거가 크게 실패했을 때 자진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작년 6월 초에 했기 때문에 2년간의 그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저 지도부도 그러고 뭐 우리 시당 위원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잘못됐을 때 얘기고 만일에 이 정도 같으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위기설인데 선방했구나. 또는 이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적자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이제 반성도 하고 시민들 설득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걸 했다 그런다면 그때 바뀌지는 않고 그냥 2년이 그대로 아직 6개월만 지났으니까 고작 그 5개월 그 안에 뭔가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얼른 봐서는 쉽지 않은데 저는 정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 호남 정치의 그 부활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에서 뭔가 당권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는 있습니까? 그 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두 분이 당권 도전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번에 지금 안철수 현상이 심한 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라면 충분히 다시 하고 신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를 자꾸 그렇게 변화하겠냐. 물론
이 진리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씨 이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가요? 보통 그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 지상위원장 제3도 안철수 이상으로 그동안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예. 그렇고 알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어떤 그 안보적 측면에서 과거에 종북 세력이니 많이 이런 논란거리가 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경제 정책이 있었어도 서민을 위주로 하지만 우리가 중산층도 다 포용을 하고 또 하는 매너도 맨날 시비 걸고 다투는 모습으로 보이던 것을 좀 더 세련되고 포용하고 점잖고 이렇게 나간다라면 과거에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뒀던 분들도 상당히 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보도 자료까지 내고 약속을 몇 가지 내셨더라고요. 예.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 당내 혁신에 매진할 것이다. 이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호남 차별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매일 운영하겠다. 이것은 뭐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실천하신 거네요. 그리고 광주은행을 향토은행화하는 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설 것이다. 이렇게 다섯째는 이게 중요한 거네요.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이 수도권까지 파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 답이 없어요. 이런 좀 뭐라자면 프로젝트는 좋은데 어떤 세부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마지막에 있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그걸 하겠다. 이것은 말이죠.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세부 계획 세운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당이나 야당이 그 과정에서 물론 이 광역시장은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행을 시당이나 의원들이 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예를 들면 의혹이 제기될 만한 그렇게 않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옛날 금권이 통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청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적 엄중함을 해서 그야말로 이런 부분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저런 인물이 가장 그래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되겠다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 시당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한다. 실천적 의지가 더 중요하고요. 또 간담회 찾아가는 간담회도 그렇고 우리 광주은행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기재위 있는 이용섭 씨 여러 또 강기정 정무위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조세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안 낼 수 있게끔 해주면서 우리 의원들도 어떤 이렇게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주변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노력을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광주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이용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말이죠.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건 시장 후보에 대한 기득권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제 도덕적이고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라도 이 인물을 구하면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물론 이 강원태 시장의 지지를 하는 그런 인물이겠지만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전략 공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건 본인이 불리하니까 공천 판세를 혼미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더란 말이죠. 이러다면 벌써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산에 올라가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내려오신 것 같던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또 7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본인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시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벌써 다툼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를 놓고 보면 외관상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면 그건 이해를 합니다. 또 이건 얘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아까 투명과 공정한 절차를 밟고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뭔가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다는 얘기고, 중앙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절차는 뭐 예컨대 뭐 시민들이 50%를 하고 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당원이 이 비율에 따라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해서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반반. 예.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뭐 새롭게 외부에서 한다. 이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 표준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은 그래도 안철수 현상도 있으니까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저희도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하면서 우리는 참 어느 때보다도 항상 하는 소리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정말 저는 그렇게 심부름을 하랍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했다. 이래서 잡으면 어느 때보다도 적게 올 수 있는, 그리고 아마 금년에는 아까 그러한 신당 현상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고요. 저로서는 한쪽으로는 반성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시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두 가지인데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시간이 욕을 많이 먹게 된 것도 여권이 많이 작용해서 잘못된 선거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거나 또 법안 심의를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반성할 테니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좀 다시 신뢰해 주시면 정말 지역 발전, 민주주의 발전, 나라의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알겠습니다. 그 각오와 예. 지지를 호소합니다. 3, 4월쯤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헛된 약속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 욕심으로는 오늘 5가지 그 방침이 그 어떤 방법이나 방침이라든지 그게 세부적인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 좀 말씀드립니다. 인사 말씀 다 하셨죠?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